링크드인 조사에서 부모님에게 또 가족에게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직업이 UX 디자이너라고 나왔다는데 왜 그런가요? 피자 배달 오토바이가 전기 오토바이여서 소리가 잘 안 나니까 피자, 도미노, 피자 이러면서 이제 배달 오토바이가 돌아다니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것도 일종의 UX 디자인의 일부일까요? 그렇죠.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딱 그런 지점인데 네, 안녕하세요. 만권당 TV 구독자 여러분, 심채경의 과학감성 심채경입니다. 오늘 다룰 분야는 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과감하게 찾아와 주신 분은요. 오늘의 책 자동차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저자이시자 독일의 포르쉐, 또 지금 네이버 랩스에서 UX 디자이너로 활약해 오신 박수래 작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조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래라고 하고요. 네이버 랩스에서 UX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독일에서 포르쉐에서 UX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또 국내로 들어와서는 비슷한 종류의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수래 디자이너님. 저는 오늘 이제 작가님으로 모셔서 작가님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박수래 작가님과 함께 자동차라는 어떤 거대한 기계. 사실은 그렇게 거대한 기계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친밀한 공간, 우리 몸의 확장이라고 어디선가 표현하셨는데 그런 자동차 안에 있는 UX 디자인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점이 제가 굉장히 많은데 포르쉐 어떻게 가시게 된 건가요? 포르쉐가 제가 이제 살던 곳이 슈투트가르트라고 독일의 남서부 지역인데요. 네. 거기에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크게는 포르쉐하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있고 뭐 그 외에 다른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포르쉐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 다른 디자인 에이전시를 하다가 이제 이직을 고민하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직업 타이틀을 그냥 이제 찾아봤죠. 그랬더니 그 직업 타이틀로 검색해서 단 한 개의 잡이 단 한 개의 회사에서 떴는데 그게 포르쉐였고 그게 집에서 가까웠고 그래서 여기를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럼 포르쉐에 취직해서 독일을 가신 게 아니라 먼저 독일에 가 계셔서 거기서 구직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와. 가깝지 않았으면 아마 저도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포르쉐면 고민할 것 같은데요. 사실 좀 궁금한 게 우리 포르쉐라고 하는데 포르쉐라고 쓰잖아요. 원래 독일 발음이 뭔가요? 독일 발음은 포쉐에 가깝고 이제 정확하게는 쉐 발음에 더 가깝네요. 근데 이제 워낙 어렵고 또 국내에서는 포르쉐라고 한글로 적어놔서 그렇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약간 발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도 계속 물어봐요. 이게 쉐냐, 뭐 폴쉐냐, 포르쉐냐.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알파벳으로 표기해도 좀 헷갈리는 발음이었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포르쉐라는 글자를 볼 때마다 내가 제대로 읽고 있나 항상 자기 검열을 하게 되거든요. 그 유튜브 사이트 중에 포르쉐 공식 사이트 있는데요. 거기 가시면 포르쉐 발음하는 영상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되게 많았나 봐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포르쉐도 발음도 어렵지만 UX 디자인이라는 것도 또한 어려운 것 같아요. UX 디자인은 발음하긴 좀 쉬운데요. UX 디자인 사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링크드인 조사에서 부모님에게 또 가족에게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직업이 UX 디자이너라고 나왔다는데 왜 그런가요? 단순하게는 뭔가를 더 쓰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말이 된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사람이랑 인공물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어떻게 잘 만들까를 고민하는 것이다 보니까 뭐 하드웨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웹을 쓰듯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 사용성이라는 게 나오죠. 잘 쓰일 수 있나? 못 쓰나? 그것도 사실은 전체 UX의 되게 좁은 부분이긴 한데 저는 그쪽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UX라는 이름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얘를 한글로 바꿔볼 생각은 해보셨나요? 뭐 이미 번역은 주로 사용자 경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어렵죠. 사용자 경험, 무슨 경험을 얘기하는 걸까? 그래서 그 경험이라는 말 때문에 심지어는 UX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너무 넓다. 심지어 뭐 요즘은 성형외과 의사님들도 디자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이걸 경험을 어디까지로 확장을 해야 되는 거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처럼 느껴지는 게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사회학적인 접근이 있을 것 같고 네. 디자이너라고 하면 미학적인 접근이 있을 것 같고 UX 디자인이라고 쓰면 공학적인 접근이 있을 것 같고 이 UX 디자이너는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뭘 전공하면 UX 디자이너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하면 할수록 약간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심리학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가요? 예, 심리학 쪽에서 출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스터디하는 뭐 학부나 석사에서 하는 수업들 중에서도 그런 관련 것들도 많고 또 인간공학 전통적으로는 얼고노믹스점 뭐 이거 잡을 때 이거 잘 잡히나 뭐 이런 거 손잡이가 좋은가 예, 이런. 그래서 인간공학 하시는 분들도 많고 산업 디자인 측면에서는 이제 되게 전통적으로는 미학적인 접근을 많이 했죠. 네. 그렇게 해서 보기 좋은 것이 먹기도 좋고 글쓰기도 좋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 일들을 하시고 뭐 기계 공학도 있으시고 백그라운드 많습니다. 네. 그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아주 재밌는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아무래도 제가 보는 거하고 다른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백그라운드가 다르면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많이 영감을 받습니다. 사실 UX 디자인에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을 거라고는 이 자동차를 사거나 타는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자동차를 만든다 하면은 뭐 겉에 껍데기 만드는 거, 엔진 만드는 거, 뭐 전기차면 배터리 만드는 거 이런 걸 생각하는데 자동차 전체에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물론 이제 엔지니어링 쪽으로 가면 그 안에서는 뭐 하드웨어를 뭐 기계를 깎으시는 분까지 포함하면 그렇죠, 엄청 많지만 디자인이라는 분야만 생각을 해보면 뭐 흔히들 생각하시는 디자인은 자동차 디자인 뭐 그리는 거 있잖아요. 네, 뭐, 바깥 엑스테리어. 모양. 네. 그것도 크게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랑 엑스테리어 디자이너가 따로 나뉘고 그것도 스케치만 하시는 분이 있고 그 스케치를 컴퓨터로 옮기는 분 따로 있고 그리고 그걸 하드웨어 그러니까 뭐 이런 클레이 모델이라고 하는데 진흙 같은 걸로 이렇게 깎아내는 분 따로 있고 뭐 그거 스캔해서 다시 만드는 분 따로 있고 굉장히 분업화가 많이 돼 있어요. 저는 그 인테리어 디자인이랑 UX 디자인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전통적으로는 합쳐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입사하던 2018년만 해도 저희 부서가 인테리어 부서 1, 2, 3, 4, 5의 5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를 뭐 ESI5라고 불렀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리는 UX 하는 부서니까 인테리어에 있지만 조금 별도로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밖으로 나와서 이제 드라이버스 익스피리언스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인테리어 분야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계기판이라든지 뭐 기어 노브라든지 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통적으로 해왔고 그게 차와 사람 간의 인터페이스였기 때문에 그게 드라이버라는 표현을 방금 얘기하셨는데 네. 뒷좌석이나 조수석에 앉는 사람의 편의도 같이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드라이버가 유저로 바뀌게 되나요? 원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말이 많았는데 그 포르쉐라는 그 브랜드 특성상 우리는 UX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구나. 굉장히 드라이버에 포커스된 회사이기 네, 때문에 네, 드라이버 익스피리언스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굳이 그렇게 하긴 했어요. 그러면 이 포르쉐라는 회사가 독일에만 있는 건가요? 이 UX는 네. 어디서 하는지 궁금한데 사실 네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나라마다 네. 또 사람마다 문화권마다 자동차의 이 UX에 요구하는 사항이 다를 것 같아서요. 포르쉐는 사실 뭐 독일차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겠지만 어디서 주로 이런 일들을 하시나요? 포르쉐는? 포르쉐 연구소는 이제 슈투트가르트 조금 바깥에 바이삭이라는 도시가 따로 있는데요. 네. 뭐 우리로 치면 뭐 현대기아 자동차가 양재동에 본사가 있지만 연구소는 딴 데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 정도의 거리인 것 같아요. 저희도 그쪽에서 일을 하는데 이런 뭐 디자인 쪽 일은 사실 대부분 거기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되고 네. 사용자의 어떤 니즈를 파악하려면 글로벌하게 수집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네. 거는 거의 모든 법인들이 그 마케팅 부서들을 가지고 네, 있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사용자 조사를 하거나 해서 뭐 이런 지역은 이런 니즈가 있다더라 라는 걸 받고 혹은 저희가 디자인한 걸 그쪽에다가 테스트를 보내서 그쪽에다 한번 보여주고 반응이 어떤지 말을 해줘 라고 하면 피드백을 받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죠.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체제로 디자인되고 있네요. 예, 뭐 따로 디자인 스튜디오를 이렇게 멀리 두지는 않는 걸로
요즘에는 이제 제가 계속 자꾸 포르쉐 얘기해가지고 네이버 랩스 너무 죄송한데 아니, 지금 다른 거 하시잖아요. 바퀴 네. 달린 로봇을 네. 주로 하시나요?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로봇인데 저희 로봇 중에 뭐 저희 네이버에 와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빌딩 안에서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배달을 해요. 네. 직원들한테 이제 택배 배달하거나 커피, 음료. 지금은 네이버 사옥 안에서 네네네. 직접 쓰고 계시는 네, 거죠? 거의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시켜 먹거나 자리에서 바쁘신 분들이 많이 시키세요. 그래서 네. 일하느라 정신 없으실 때 시켜서 이제 도시락 받아서 일하시고. 점심 시간을 드리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저희도 뭐 그러고 싶은데 주로 이제 되게 매니지먼트 레벨에서 바쁘신 분들이 많이 시키신다라는 걸 통계적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예. 그 요즘에 뷔페에 가면은 네. 그 그릇 치워주는 로봇들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종류의 로봇이 이제 사옥 안에서 네. 돌아다니는군요. 그럼 이 친구가 엘리베이터를 타나요? 맞습니다. 그게 우와. 좀 핵심 포인트고요. 네. 저희는 건물 안에서 엘리베이터 수직 이동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식당처럼 좁은 공간에서 쓰는 게 아니라 건물 전체를 쓰기 때문에 네. 그 모든 지도 같은 게 다 필요하고 그런 게 다 돼 있어요. 전층의 지도를 얘가 알고 있어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누르나요? 아니면 이건 다 시설 엘리베이터랑 연동이 같이? 돼 있죠. 네. 좀 좋을 것 같은 게 만약에 저는 로봇이 아니지만 네. 저랑 엘리베이터 연동돼 있어서 아, 제가 엘리베이터로 가고 있는데 이미 엘리베이터가 나를 향해 오기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연동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해봤습니다. 자동차를 하시다가 또 로봇을 하시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공통점이라고 하면 바퀴가 달렸다 밖에 없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네. 어떤 차이 혹은 공통점이 있을까요? 안 그래도 최근 요 며칠간 일하고 있던 부분이 그 로봇의 소리 부분을 좀 이제 소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로봇이 전기로 굴러가는 맞아요. 친구다 보니까 아무런 소리가 잘 안 나죠. 그러면 사람들이 잘 비켜주지 못하니까 적당한 소리를 내면서 가야 되는데 요즘 이제 전기차들이 그런 걸 신경 써서 하고 있어요. 네네. 그게 뭐 좀 비슷하다면 비슷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동유 피자인가? 피자 배달 오토바이가 전기 오토바이여서 소리가 잘 안 나니까 이제 거기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를 내기로 했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재밌게도 이 피자 광고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도미노 피자 이러면서 피자 도미노 피자 이러면서 이제 오토바이가 배달 오토바이가 돌아다니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것도 일종의 UX 디자인의 일부일까요? 그렇죠. 예,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딱 그런 지점인데 하루 종일 그 로봇이 지나다니면 누군가에게는 필요하지만 그 소리가 또 계속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힘들잖아요. 너무 똑같은 네. 소리가 계속 나면 그래서 그렇죠. 그 적당한 지점, 적당한 소리의 어떤 멜로디 그리고 크기 이런 걸 찾는 게 저희들이 하는 일이죠. 소리의 크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조용한 사무실에서는 작게 소리가 나야 되고 맞아요. 시끄러운 데서는 크게 소리가 나야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고 네네. 그게 생각보다 네. 고려할 요소가 굉장히 많네요. 맞습니다. 이 책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저는 이 책 너무 좋아했고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이게 이 책에 보면은 자동차 얘기를 하는데 역사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계속해서 자동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뭐 클러치는 어떻게, 글로브 박스는 어떻게, 뭐 깜빡이는 어떻게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자동차의 그 UX 역사에서 뭔가 이거 혁신이야 이런 사례를 좀 꼽아보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작업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는 거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울. 사이드 미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통 룸 미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뒤를 보는. 근데 자동차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제 거울 같은 게 필요가 없다가 교통량이 좀 많아지고 그렇죠. 길도 넓어지고 차도 빨라지니까 옆에 있는 차를 봐야 되네 이런 니즈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옛날로 생각하면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탈 때는 거울이 별로 없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게 말에서 마차에서 자동차로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면 거울이 없었겠네요. 네네. 제가 기억하기로 옛날 그 아주 오래전 택시 사진 이런 거 보면 그 사이드 미러가 본넷 앞에 펜더. 있잖아요. 네, 맞아요. 포니 이런 차들 포인이 자동차. 있습니다. 그것도 그것도- 없다가 거기 붙어 있는 건가요? 네, 맨 처음에 이제 그쪽에 먼저 시작을 했던 케이스들이 많아요. 특히 일본에서 80년대 그게
앞으로 이제 지정이 돼 있어서 계속 그렇게 붙어왔다가 결국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운전석이나 조수석 바로 옆으로 왔는데 그게 좋은 점은 사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렇죠, 쓰는 그렇죠. 미러들은 약간 사각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앞쪽에 있으면 사각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데 대신 머니까 너무 작아요. 안 보여요. 그리고 날씨가 안 좋으면 비 오고 이러면 맞아요. 전혀 안 보일 것 같거든요. 눈 쌓이면 택도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편리한 방향들을 좀 찾게 되는 거죠. 저는 그 꽃병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예전에 네. 자동차에 꽃병 혹은 꽃을 꽂는 공간이 있었다는 게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저는 사실 박물관에서 처음 봤어요. 아, 그러니까 네네. 슈투트가르트에 벤츠 뮤지엄이 있는데 벤츠 뮤지엄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네네. 네. 물론 저는 포르쉐에서 왔지만 벤츠 뮤지엄 추천합니다. 네, 포르쉐 뮤지엄 같이 할인도 돼요. 네. 근데 거기에 가면 그 꽃병들만 모아놓은 섹션이 있어요. 그 꽃병이 수십 개가 있는데 클래식 카드를 이제 그게 한때 굉장히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꽃병을 차에 둬야지 이래서 그 약간 애프터마켓이죠. 꽃병만 따로 차량용 꽃병만 제작하는 업체들이 있었고 재질도 굉장히 다양했고 그래서 그게 마지막까지 남은 게 2003년쯤까지 폭스바겐 비틀 우리가 네네. 이 흔히 보는 딱정벌레 차 네네. 그게 뉴 비틀로 이제 새로 나오면서 거기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비틀 옛날 비틀에도 있긴 했는데 뉴 비틀 만들면서 디자이너들이 요거는 약간 우리의 전통이다 집어넣자. 없어졌던 걸 다시 네, 넣은 그동안 거예요. 자동차에서 계속 있진 않았던 저는 한 부분이에요.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그때 보고 못 봤어요. 그래서 아마 그 클래식카가 이렇게 전시돼 있는 거를 몇 번 봤을 텐데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거를 눈여겨볼 생각을 못했었고 또 뭐 그 창문을 내리는 방식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계셔서 이제껏 자동차 박물관에 자동차를 헛 봤구나. 사실 껍데기만 보잖아요. 겉에서 보고 와 특이하게 생겼어. 뭐 앉아보고 싶어. 앉아보고 싶은데 이렇게 줄 쳐져 있어서 못 맞아요. 앉고 이런 것인데 그걸 좀 그런 몰랐던 점들을 소개를 해주셔서 책을 읽고 나니까 자동차 박물관을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 자동차에 꽃병이 있으면 네. 꽃의 입장에선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요? 환기도 잘 안 되고. 뭐 기능이죠. 네. 결국 꽃 냄새로 다른 냄새를 가리겠다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필요가 있어서 이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책에서 얘기하신 것 중에 컵홀더와 미국의 관계를 굉장히 네.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차에서 뭘 먹으려고 하냐. 독일에서는 차에 꽃병을 꽂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차에다가 음료수 컵을 꽂아 놓는다 이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제 문화 차이에서 네. 오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독일에 가서 느꼈던 거는 독일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이걸 다 유럽으로 그냥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독일 사람들은 차를 사랑하는구나. 차를 굉장히 아끼고 보살피고 잘 닦고 그래서 더러운 차가 잘 없어요. 굉장히 그래요? 길에서 더러운 차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날씨도 좋아서 딱히 이게 더러워지지 않는군요. 않는. 미세먼지도 저도 없고. 뭐 독일 살면서 새 차는 한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차 안에서 뭘 먹는다? 이런 건 불경한 일이죠. 불경한 일이군요. 뭐 흘린다? 굉장히 싫죠. 지금도 아마 차 굉장히 아끼시는 분들은 차 안에서 먹으려고 그러면 나가. 저 이렇게 냄새 하시는 분들. 배고. 예. 예. 아무튼 이제 미국은 유틸리티의 경험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구다. 이거는 그냥 이동 수단이고 그렇죠. 삶의 일부분이고 그리고 워낙 바쁘니까 차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고 이동하고 특히 이동 거리가 길어요. 네. 이동 거리가 기네요. 미국은 시간이나 거리가 길고 유럽처럼 이제 좁은 곳에서 이제 많이들 사는 경우는 이제 차를 갖고 밥을 먹어가면서까지 멀리 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미국에서는 뭐 조금 큰 차를 가지고 뭐 횡단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인생에 한 번쯤 해보고 싶어 하는 네.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한 4시간 정도면 옆 동네네 네. 한번 놀러 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8시간 정도는 그냥 하루에도 갔다 오시고 뭐 그런 차이가 좀 있었을 것 같네요. 그 사물함으로 쓰는 거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렇죠. 예. 물건 두는 중. 네, 캐리어가 너무 그날 저도 캐리어가 너무 컸는데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 캐리어를 들고 뭐 어딜 가서 이게 시간을 제가 때우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캐리어가 큰데 이걸 끌고 카페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머리를 막 굴린 게 이제 자동차를 빌려서 캐리어도 거기 보관하고 잠도 자고 나와서 잠깐 밥도 먹고 오고 이 공간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사실 이동하는 수단이라는 게 첫 번째이지만 우리는 자동차를 어떤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뭔가 나의 일부로 사용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 재밌는 자동차 탑승 후기 중에 이제 너무 이렇게 경차 아주 가벼운 이런 차를 타고 가면 컨버스 신고 달리는 것 같은 기분이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봤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달린다는 게 그냥 내가 달리는 것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동일시하죠. 네, 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차를 약간 동일시하는 거. 그래서 그 박수래님 그 어디 인터뷰를 보니까 자동차라는 게 자기 몸의 확장 맞아요. 이런 네. 식으로 표현을 하셨던데 네. 그걸 언제부터 이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되시는 건가요? 이게 뭐 사실은 되게 오래된 뭐 담론이기도 하고 아마 마샬 맥루한이 그 얘기를 했을 텐데 이 신체 확장이라는 개념을 이제 거기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자동차의 속도 혹은 뭐 자동차의 외관 이런 걸 자기에게 투영하고 결국 그걸 자기가 이미지로 소비하기 위해서 차를 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동차 디자인이나 브랜딩 혹은 인테리어 디자인 경험 다 녹아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차 안에 굉장히 많은 기능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차는 화면이 엄청 커졌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굉장히 큰 화면이 됐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거의 아이패드 큰 A4 용지 사이즈만한 화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최근에 차를 산 다른 분 차에 동승을 하게 됐는데, 조수석에 앉아서 겨울이어서 이 엉덩이 따뜻하게 하는 걸 켜고 싶은데, 엉따. 예. 엉따 버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걸 켜주세요라고 운전자에게 맞아요. 요청을 하면 운전자가 스크린에서 막 이렇게 해. 그런 다음에 거기 그 메뉴를 골라서 들어가서 거기서 제 걸 켜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제가 슬쩍 킬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죠. 네, 근데 이제는 운전자에게 엉따를 켜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또 이게 발음이 만약에 상사거나 조금 이제 어려운 분이면 엉따를 켜주세요가 있는 시트 거예요. 열선 전문 용어로. 시트 열선. 네네. 네, 저렴한 용어를 가지고 고민했네요. 제가 시트 열선 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어쩌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냥 이게 물리 키가 있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는 생각이 맞아요. 좀 들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책에서 써주셔서 네네. 너무 공감했어요. 그게 뭐 사실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특히 UX하는 쪽에서 갑론을 막 계속 싸우는 저도 뭐 많이 싸웠던 부분인데 스크린으로 해결된다라고 주장하는 팀도 있고 아니다 그거 버튼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평가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 네. 기관들이 자동차를 점수 매길 때 사용성 점수도 같이 매기는데 뭐 이를테면 공조라고 하는데 에어컨이나 이런 버튼이 무조건 물리적 버튼으로 있으면 오케이인데 그거 화면에 넣었다 그럼 바로 감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일부는 이제 화면으로 소화하고 싶었으나 우리가 감점 당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 하드웨어로 뽑아야 된다. 그래서 버튼으로 나온 케이스들이 있었죠. 그 기술의 진보가 꼭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서 책에 써주셔서 굉장히 공감했는데 혹시 그 블랙베리 핸드폰 아시나요? 제가 LG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LG 모바일 쪽에 모바일 있었기 쪽에. 때문에 그때 블랙베리를 이제 시제품으로 써본 적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하는 어떤 불문율인데 누구나 가장 최상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네. 거기에 비교해서 모든 걸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블랙베리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아마도 지금 타이핑하는 게 암만 해도 불만스러울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해본 세대가 있고 이제 그 뒷세대는 그냥 이게 전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렇네요. 있는 거죠. 물리 키보드를 이렇게 물리 버튼을 해보지 않은 세대가 있죠. 있죠. 태어날 때부터 스크롤을 했던 네네. 친구들이 이제 핸드폰의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됐으니까 제가 너무 옛날 생각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올 때 가장 힘든 게 그거였거든요. 피처폰은 안 보고 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보면서 눌러야 되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느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키보드를 칠 때는 키보드 이렇게 요철이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빨리 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패드 같은 거 태블릿에다가 키보드를 띄워놓고 그걸 치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예, 오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키보드 또는 터치하기 전에 키패드를 사용했던 사람이라서 기술의 진보가 항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어쩌면 그걸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뭐 사실 저희 아이들도
숙제를 스마트폰에서 하고 있어요. 그거를 뭐 에세이를 그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네. 왜? 그거는 넓은 화면에서 타이핑 치면 훨씬 쾌적한 거 아니야? 라고 그러게요. 하지만 뭐 그 친구들은 언제나 쓸 수 있다. 아. 버스에서도 쓸 수 있고 뭐 그렇죠. 차에서도 숙제할 수 있는데 왜 각 잡고 어디 앉아서 해야 되냐. 맞아요. 그리고 항상 연결돼 있잖아요. 맞아요. 인터넷에 연결돼 있으니까 만약에 수첩에다가 혹은 공책에다가 쓰면 그 공책을 안 가져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핸드폰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우리의 장기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 예전에 제 학부생 때였나 저희 과에 선배님이 이제 세미나를 동문께서 오셔서 세미나를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천문학을 전공하고 나면 천문학으로 가지 않으면 어디 취직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천문학 아니면 전공 불문에 취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네, 이게 뭐 특정한 산업으로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전공 불문으로 아무데나 가기 때문에 사실 천문학과를 졸업한 혹은 천문학 전공으로 졸업한 분들이 이 각층의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자동차 그 디자인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때는 제가 뭐 이런 UX 디자이너 이런 분야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자동차를 문을 닫을 때 나는 소리를 디자인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늑 사운드를 고민한다고 하셨어요. 네. 뭐 통, 탁, 늑 이런 소리가 맞아요, 난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경차인지 젊은 층이 쓰는 차인지 뭐 좀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쓰는 차인지에 따라서 그걸 디자인한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저는 자동차에 그런 수많은 소리가 있다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때부터 차 문을 닫는 소리가 사용자의 경험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깜빡이 소리에 대한 어떤 글을 좀 일화를 쓴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깜빡이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깜빡이 꺼지는 소리를 좋아해요. 꺼지는 소리가 뭐죠? 네, 깜빡이가 이렇게 자가 취소 메커니즘이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깜빡이를 켜놓고 있다가 회전을 잘 하고 나면 제가 정상적으로 회전을 잘 했으면 그 다음에 직진할 때 얘가 자동으로 맞아요. 꺼져요. 네, 저는 잘 그게 읽으셨네요. 약간 우회전 잘했네. 좌회전 성공? 이런 느낌으로 다가와서 그 깜빡이 꺼지는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충격적이었던 게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게 깜빡이 소리가 음원이라면서요. 네네네. 깜빡 그 소리가 음원일 필요가 꼭 있었나요? 아직도 아마 전자식 그냥 그 소리를 그대로 쓰는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고급차, 특히 뭐 굉장히 이제 럭셔리 세단 이런 데는 그 소리를 다 따로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있을 때도 그 특히 사운드 디자인은 별도 업체를 써서 뭐 샘플도 다 받아보고 소리 들어보고 이런 게 좋네 저런 게 좋네 뭐 적용을 하기도 했었고 뭐 지금 다른 회사들 중에 뭐 볼보 이런 데는 뭐 나뭇가지 소리, 나뭇가지 부러뜨린 소리 뭐 이런 거를 따로 녹음해서 넣었다라고 자랑스럽게 광고도 하고 그 리비안인가 전기자동차 회사 있어요. 거기도 깜빡이 소리 이런 거 다 자연의 소리 옛날에 자연의 소리라고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네, 그런 소리들 갖다 쓰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키팝이라고 이제 자동차 키로 잠그면 네. 빵빵하고 이제 맞아요. 그냥 크락션 소리가 나는데 제 차 소리 너무 네. 커가지고 항상 민망하거든요. 이게 독일에서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 소리 못 내요. 시끄러워서 그런가요? 네, 시끄럽기 때문에 그 크락션 소리는 안 나고 대신에 인공적인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리비안 같은 경우는 새소리, 그냥 삐비빅 하고 새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냥 어디서 새가 지나갔나 보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않네요. 네. 그렇구나.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는군요. 네. 이게 요즘에 차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터치 스크린 크게 막 이런 게 좀 많아지고 있는데 전 좀 궁금한 게 네. 이게 꺼지면 어떡해요? 스크린 자체가 고장 날 수도 있고 네. 스크린 이렇게 줄이 간다든지 네. 이렇게 스크린 기계가 상해서 혹은 뭐 전원에 문제가 있어서 전원이 안 들어오면 시트 열선도 못 켜고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고민도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러니까 자동차의 일부가 파손되거나 뭐 어쩌면 어떤 가벼운 접촉사고 같은 것이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선이 접촉이 잘 안 되게 만든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대안까지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동차라는 게 비상 상황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있나요? 있죠. 그리고 뭐 실제 유튜브 뭐
자동차 리뷰하시는 분들 중에는 테슬라 화면을 망치로 깨가면서 이렇게 리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굳이 그래야 되나? 네. 근데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 결국 이제 마지막까지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건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사람이 자동차를 제어하는 인터페이스는 사실 크게 보면 몇 개 없는데 조향 장치랑 이렇게 가고 서는 것, 페달. 네. 그 두 개만 살아 있으면 어째도 긴급 상황에 대처는 할 수 있으므로 그 화면이 깨졌을 때 혹은 작동하지 않을 때 사람에게 최종 권한은 넘어가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뭔가 불안하잖아요. 아, 이게 네. 속도도 안 나오고 뭐도 그렇죠. 안 나오고. 그래서 그걸 좀 등급을 나누는 개념도 있어요. 그 포르쉐 같은 경우는 그 계기판 밑에 아주 자그마한 별도의 그 경고등 장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크린이 완전 나갔다라고 해도 안전벨트라든지 아니면 뭐 브레이크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이런 데 비상 경고는 거기서 따로 담당하게 해놨어요. 그럼 그런 비상 경고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표시를 하게끔 네. 하는 거군요.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꼭 그렇게 안 하는 회사들도 많고 그리고 확률적으로 이게 엄청 높은 케이스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네. 그 요즘에 자동차 중에 그 손잡이가 자동으로 나오는 네네. 그냥 차들이 있잖아요. 주로 전기차나 네. 이런 데 보면 간혹 얘가 잘 작동을 안 하면 문을 열 수 없을 것 같은 네. 실제로 그런 거죠. 그렇죠. 비상 뭐 장치가 있나요? 초기에 테슬라가 그걸 많이 시도하면서 뭐 리뷰하시는 분들이 찬 겨울에 꽁꽁 얼어붙으면 이거 안 나오고 막 이런 얼어서. 거 많이들 얘기하셨고 네. 뭐 그 손 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도 많이 손이 있고 끼면 어떡하지? 그런 거는 UX 디자인의 영역인지 아니면 인테리어의 영역인지 손잡이는 엑스테리어의 영역인가 굉장히 고민을 갑자기 하게 되는데 인테리어 디자이너랑 UX 디자이너가 어떤 식으로 좀 같이 협업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 생각에는 좀 싸울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서로 니즈가 달라서 어떤가요? 뭐 협력하는 관계일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뭐 네. 다양한데 뭐 제가 있었던 회사의 경험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UX 디자인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사용성이라는 걸 굉장히 앞에 두고 이걸 잘 쓸 수 있게 만드는데 관점이 있는 반면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들은 전통적인 브랜드 가치를 그대로 고수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차는 이렇게 생겨야 돼. 우리 차는 테슬라가 아니야. 그렇군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이 차 하면 딱 차 브랜드 하면 생각나는 맞아요. 내부에 뭐 대시보드나 이런 송풍구의 디자인이 있는 있습니다. 거군요. 포르쉐도 되게 전통적으로 뭐 클러스터는 동그라미가 5개 박혀야 돼. 그다음에 요 가운데에 올라와서 옆으로는 쭉 뻗어야 돼. 뭐 이런 식의 디자인 랭귀지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이거 뭐 세상이 언제 바뀌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거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을 꺼내는 사람 서로 간에 이제 충돌이 조금은 있죠. 네. 그럼 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그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영역인가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안에서도 그 CMF라고 컬러, 머티리얼, 피니싱 요거를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시트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티어링 휠의 그 감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별도로 굉장히 이제 세심하게 하세요. 그러면 인테리어 디자인 안에서도 좀 서로 담당하는 역할이 다르고 거기에 또 UX 디자이너가 또 말을 얹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거 쉽지 않고 자동차 하나 만드는 것이 자동차 사실 굉장히 복합적인 기계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고 서는 것의 문제도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실 보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이 책을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차 안에서 뭐 스피커 막 틀고 저는 이제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데 음악을 크게 듣고 싶으면 들을 때가 차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파트에서는 사실 음악을 크게 못 듣잖아요. 근데 블루투스로 전화 통화를 하면 밖에서 다 들린다고 하던데 네. 안에서 이제 그 음악을 틀 때는 그렇게 뭐 밖에 들릴 걸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데 블루투스를 통화를 하면 그게 밖에서 많이 들린대요. 그래서 본인은 나름대로 보안을 위해서 차 안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차 옆에 서 있으면 다 들린다고. 그거는 차 그 특정 몇몇 차들의 문제일까요? 뭐 아무래도 스피커를 통해서 통화를 하면 차 전체가 좀 울리는 효과가 있죠. 차가 울리니까. 그리고 달리면서는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텐데 아마 조용하게 통화한다고 지하 주차장 어디 으슥한 데 가서 차 스피커로 통화를 한다? 그러면 이제 한 서너 대 밖에서도 뭐야 저 통화하고 있는 이런 게 들릴 거예요. 그래서 창문 꼭 닫아놓고 그냥 이제 스피커폰으로 하시는 게 스피커폰 블루투스 주행 중이지 연결하시지 않으니까. 마시고
이런 정도가. 좋은 해결책이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항상 한 단계 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사실 깜빡이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네. 알게 됐거든요. 그 깜빡이 소리에 관해서 막 찾아보다가 조사를 막 하다가 이런 책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쓴 책이 발견하고 너무 반가웠고요. 과학책이 항상 굉장히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문송합니다. 뭐 이런 밈이 있잖아요. 이과 망했으면 이런 밈이 많이 있어서 과학책 하면은 약간 거리를 일단 두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책은 사실 과학책인 것 같긴 한데 과학책은 또 아니잖아요. 이 책은 어느 서가에 꽂히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100번대 총류에서 본 적도 있고요. 총류에서요? 네. 500번대 뭐 기술과학에 있는 네. 경우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디자인에 어떤 사서는 디자인에 꽂아놓을 수도 그럴 수도 있겠고 있죠. 네, 또 사회학에 관련된 책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에세이의 일부일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재밌게 봤으면 하는 힘 주신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자동차라는 기계가 사람이 들어가는 일종의 공간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 중에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있는 기계가 많지는 않거든요. 예. 기계 안에 들어가는 거. 뭐 탈 것 아니면은 그러네요. 사실 뭐 안으로 잘 안 들어가잖아요. 커피 머신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공간의 개념을 갖고 차를 보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런 개념이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이제 인상적이다. 그리고 사람이 변한다라는 게 결국 차를 변화시키는 포인트예요. 차가 100년간 계속 변하는 이유가 그 안에 사람이 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온 문화가 그렇죠. 변하고 네, 네. 사람이 들어가는 뭐 남녀노소가 다르고 그게 차를 변화시켰지 차가 저 혼자 100년 동안 이렇게 발전할래요라고 나온 게 아니라서 네. 이게 사람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단순히 차를 움직인다, 뭐 꺾는다 이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 뭘 하지? 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변했고 그게 자동차를 이렇게 변화시켜 왔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역사도 짚어주시고 문화도 짚어주시고 뭐 또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을 많이 넣으셨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관련 종사자나 특히 자동차에 그냥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보면 참고가 될 만한 레퍼런스를 쓸 만한 대목들도 있거든요. 저는 이 책에서 좀 여기에 힘 주시지 않았을까 하고 혼자 추정했던 게 사파예요. 그림이 네.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림이 제 생각에는 좀 혼자 추정해봤는데 혹시 여기에 이 설명하는 사진을 넣고 싶은데 사진을 못 구하면 그림으로 대체해야지 이런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네. 이 또 그림이 단순히 사파가 아니라 좀 그 어떤 매뉴얼에 나올 것 같은 설명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그림은 누가 그린 것이며 왜 이렇게 많은 그림, 사진과 사파가 들어있습니까? 아니 뭐 일러스트는 저희 정진호 작가님이라고 네. 이 부분에 이런 류의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이제 그분의 도움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림 없는 것들을 이제 잘 그려주셨고 일부는 이제 제가 스케치를 직접 한 것도 아주 적게는 들어가 있고요. 그림이 없이는 설명되기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자동차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로만 설명한다? 아마 독자분들이 이해하기가 상상이 안 될 어려울 거예요. 수 있고 꽃병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대가 지나서 또 옛날 거 잘 모르시는 분들, 뭐 그렇죠. 창문 이렇게 닭다리 돌려서 열고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 저는 있잖아요.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그림 없으면 어렵겠다. 그래서 최대한 그림을 많이 넣다 보니 그게 사진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오히려 사진과 사파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이게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진만 계속 있으면 사실 사진은 우리가 원하는 걸 딱 조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배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시선을 분산시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돌리는 건 요것만 그려주면 그냥 이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만약에 사진이 들어가 있으면 그 자동차의 이렇게 판넬과 뭐 이렇게 프레임과 이런 것들이 다 혹은 창문 밖에 있는 풍경과 이런 것에 눈이 가게 돼서 이게 사진과 사파를 번갈아 가면서 굉장히 잘 쓰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저는 디자이너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는 직업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어서 그림은 그래서 디자이너는 그림을 그리는구나, 자기 책에 들어갈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사실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책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책을 읽다가 하고 끝났어요. 책이. 책이 너무 재밌게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맨 마지막에 진짜 예측할 수 없이 그래서 뭐 UX 디자인에 대해서 픽토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딱 넘겼는데 마치면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서 맞춰야 하나? 좀 마무리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네. 마치면서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네. 혹은 지금 이제 우리 박수래 작가님이 지금은 자동차를 하고 계시지 않으시니까 여기에 뭔가 다음 책에 대한 To be continue 시즌 2 다른 무엇 디자인 이거를 좀 예고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네,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네요. 할 걸. 네. 근데 뭐 재밌는 드라마가 보통 그냥 뚝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노리신 그래야 건가요? 되지 않을까? 그런 카페 생각이 벤네 이걸 노리신 건가? 책이 왜 이렇게 마무리되었나요? 이게 아무래도 그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그렇긴 해요. 네. 쓰여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라인을 가져가지 못한 부분도 좀 있다, 아쉽다. 그런 생각 들고 제가 마치면서를 더 잘 썼어야 되는데 마치면서 너무 짧게 썼다. 그래서 출판사에서도 굉장히 이제 더 써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책을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뭘 더 써야 된다는 건 굉장히 고통이죠. 어려운 일이죠. 네.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에 원고를 더하는 건 정말 어려운 어렵습니다. 그런 일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 네. 생각을 하게 되고 혹시 다음 책을 또 써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있다고 말해주세요. 없으셨던 것 같지만 네. 여기에 뭐 박제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신 박사님도 코로나 때 쓰셨듯이 저도 이제 코로나 때 쓴 거잖아요. 그래서 네,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책을 쓴다는 게 그러니까 전문 작가가 아닌 입장에서 좀 쓰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사실 어떤 디자인하고 그 자기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거나 혹은 자동차 매니아 혹은 자동차 분야 기자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본인이 직접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아쉽기는 하지만 본업에 더 집중해 주셔야 한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퇴사하기 전까지는 쓰실 여력이 없으시고 없습니다. 지금 밥 먹으러 나가지도 못해서 로봇에게 배달시켜서 밥을 먹고 있다.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이버 랩스 박수래 작가님한테 책 쓰실 시간을 좀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은 이렇게 쓰셨는데 저는 이런 책이 좀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잘 모르는 독자도 볼 수 있고 매니아였던 독자에게도 동시에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 자기 직업, 자기 분야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통찰하고 있는 그런 책이어서 UX 디자인, 자동차 UX 디자인 이런 거 말고 다른 분야에 혹시 독자로서 이런 종류의 책 어떤 시리즈를 한다면 다음 시리즈는 어떤 분야였으면 하는 게 있으실까요? 탈 것은 우선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모든 비행기도 탈 한번 것은 나오고 뭐 기차도 한번 나오고 네네, 특히 뭐 기차 이런 건 워낙 매니아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버스만 뭐 수집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한번 쭉 써주시고 나면 그러면 이제 풍성해지지 않을까. 네, 일단 탈 것들에 네. 그러면 기대하시는 거는 그 탈 것들의 UX 디자인인가요? UX 디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그 히스토리 저도 이제 역사를 썼지만 맞아요. 뭔가 그 법규나 규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히스토리에 많이 녹아들어요. 그렇네요. 뭐 자동차도 보면 그렇죠. 사고가 나거나 뭐 다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 그 자동차의 요소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봤으면 하는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누군가는 좀 그런 관점으로 사용성보다는 뭔가 왜 지금까지 이런 규제들이 만들어졌지? 이 인공물은 왜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됐지?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관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았는데요. 혹시 이 책에서 좀 한 문장을 좀 꼽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딱 한 문장을 꼽는다면 자동차는 기계이면서 공간이고 도구이면서 생활 방식인 자동차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지고 볶아온 흔적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란 물건이다. 이 문장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100년 동안 어떻게 지지고 볶았는지를 이 책에 담아놓으신 것 같아서 저는 이 문장을 뽑았습니다. 우리 디자이너님, 저자
작가가 직접 꼽아주신 독자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문장은 어떤 거였을까요? 이게 신 박사님이 책을 되게 잘 읽으셨다는 반증이에요. 제가 꼽은 이제 내용도 사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저는 이제 여기 169페이지에 있는데 자동차는 사람이 쓰는 물건이자 일종의 공간이라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시대가 변하면 사람들의 행동도 변하고 거기에 발맞추어 자동차도 조금씩 변해간다라고 썼습니다. 네. 네, 아마 이 책을 읽다 보면 이거는 이제 그냥 어느 페이지를 펼쳐서 읽어도 되는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시대의 흐름을 좀 조명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원하는 챕터만 이렇게 콕콕 꼽아서 볼 수도 있어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매니아 분들 혹은 오 포르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아주 뜻깊게 작가님을 직접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요? 이 책에 대해서. 저는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류의 책들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고 네, 맞아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이제 현업에 물론 바쁘시지만 본인들이 하시는 일들의 역사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물건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는 재미가 저는 사실 쓰면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본인이 더 네. 재밌으셨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그랬어? 이런 걸 발견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럼 이 책의 내용은 쓰시면서 더 알게 되신 걸 쓰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막 조사를 많이 하고 재밌어 하시다가 그 내용을 정리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한두 가지 되게 호기심이 있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런 게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겠다 싶어서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죠. 그럼 예를 들면 처음에 호기심을 갖고 시작하신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저는 처음에 글러브 박스?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네네. 글러브 박스의 글러브는 대체 왜 온 거지? 그렇죠. 그게 글로브 박스 그 명칭이라는 걸 알면 되게 이제 좀 교양 있어 보이잖아요. 뭐라고 하나요? 뭐 수납장? 모르겠어요. 그 앞에 거기 열어봐 네, 이렇게 앞에 하는데 거기. 보통 맞아요. 네, 앞에 거기 열어봐 이렇게 하는데 글로브 박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좀 아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글로브 박스가 그렇게 지식을 자랑하는 데 쓸만한 용어가 아니었다. 네, 오히려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오늘 UX 디자이너 박수래 작가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재밌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을 기약할 수는 없지만. 네, 빨리 책을 써주셔야지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거든요. 네, 여기서 오늘 즐거우셨으리라고 저는 믿고 즐거우셨으리라고 기대하고 또 이제 보시는 분들도 즐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너무 재밌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되는데요. 우리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과학 감성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같이 인사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